이번 영상은 10.4절의 함수 특징 이해하기 부분부터 나머지 부분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리턴문을 배울 때 함수 외부에서는 함수 내부의 데이터나 변수를 참조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코드도 단순히 코드를 실행해 보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했던 10과 20의 합을 console.log로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 내부에서 result라는 변수의 값은 32 할당이 되게 될 텐데, 함수 외부에서 내가 result라는 변수를 참조해서 출력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7번째 라인에서는 result는 정의되지 않았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내부에 있는 데이터나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참조할 수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 외부에서 함수 내부 걸 참조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스코프라는 건 변수나 함수와 같은 참조 대상 식별제를 찾아내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크게 함수 스코프와 블록 스코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 스코프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의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는 지역 스코프라고 하고, 함수 바깥에 있는 건 전역 스코프라고 구분을 하는 방법을 함수 스코프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 내부에 있는 중괄호 영역만 지역 스코프로 치고 그 외적인 건 전역 스코프로 치는 게 함수 스코프 방식입니다. 자, 함수 스코프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볼 건데요. 자, 바깥에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이라는 데이터를 할당한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a 참조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외부에서도 a라는 변수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함수 내부든 함수 외부든 변수 a를 참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 a를 함수 내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함수 내부에서 참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함수 외부에서 참조하는 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 외부에서는 함수 내부의 데이터나 변수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인데, 바로 이렇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스코프를 가지고 있고, 함수 스코프는 함수 내부는 지역, 함수 외부는 전역이라는 스코프 범위를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지역 스코프는 오로지 해당 지역 안에서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스코프는 전역 스코프에서도 참조할 수 있고 지역 스코프에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지역 스코프에서는 전역 스코프를 참조할 수 있고요. 전역 스코프에서는 지역 스코프를 참조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역 스코프에서 작성된 변수 a는 지역 스코프 또는 전역 스코프에서 전부 참조할 수 있는 건데, 지역 스코프에 작성되어져 있는 변수 a는 오로지 같은 지역에서만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스코프에서는 참조할 수 없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 내부에 있는 데이터나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참조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과 전역을 구분하니까 이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6에서 reg과 const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스코프밖에 없었는데 블록 스코프라는 개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블록 스코프는 reg과 const 키워드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변수 a에 이렇게 10을 할당을 하고 의미 없는 블록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블록문 내부에서 변수 a 이렇게 해볼 거고요. 블록문 외부에서 변수 a 이렇게 해볼 겁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둘 다 잘 참조해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let으로 작성된 변수를 블록문 안으로 옮겼다. 그러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블록 외부에서는 변수 A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역 스코프는 지역 스코프 걸 참조할 수 없고 지역 스코프는 전역 스코프 걸 참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함수 단위로 전역과 지역을 구분을 했지만 let과 const 키워드에 한해서 많은 블록 스코프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블록문 안에 있는 변수 let은 지역 스코프가 되는 거고 블록문 밖에서는 전역 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만약 얘가 let이 아니라 var 키워드였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이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let과 const 키워드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블록문 안에서 스코프가 달라진다라는 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함수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 함수 호이스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변수를 배울 때 호이스팅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호이스팅이라는 걸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const.log num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 num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뒤에 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에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코드를 실행해보면 undefined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호이스팅은 선언부와 할당 부분을 나누어서 선언 부분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코드는 결국 선언 부분을 최상위로 끌어올리고 할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냅둔 이 코드와 똑같기 때문에 num은 undefined가 출력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함수에서도 호이스팅이 좀 적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이름을 출력할게요. 자, 그리고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두 번째로 라인에서 호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드를 실행해 보기 전에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단순한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라인에서 print name이라는 걸 호출할 때는 이 세 번째에 정의된 print name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트 기반이기 때문에 1번부터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을 실행할 때는 아직 print name이 없어서 실행하면 오류가 날 것 같지만 전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이스팅의 개념을 항상 잘 떠올려 봐야 돼요. 호이스팅은 선언문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함수를 어떤 방법이라고 하죠? 함수 선언문이라고 하죠. 호이스팅은 뭐다? 선언문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거다. 그러면 그러한 선언문은 꼭 변수가 아니더라도 함수도 똑같습니다. 함수도 함수 선언문은 이렇게 최상위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어져 있어도 호이스팅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된 것처럼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는 전혀 문제없이 print name이라는 함수의 결과를 호출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함수의 호이스팅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호이스팅은 자, 이런 식으로 함수 표현식일 때도 똑같을까요? 자, 함수 표현식에서는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print name에 접근할 수 없다. 왜냐면 정의되지 않아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게 let과 const는 호이스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print name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함수 표현식은 이 부분이 함수 선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코드는 이렇게 선언 부분이 끌어올려지고 여기 함수가 할당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print name에는 undefined가 할당이 되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undefined가 할당이 되어져 있는 print name을 마치 함수를 호출하듯이 호출하니까 이렇게 print name은 펑션이 아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표현식은 당연히 함수 선언문처럼 최상위로 호스팅되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시 실행 함수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내가 만약에 최초로 딱 한 번만 실행해야 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init이라고 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init을 나중에 호출하겠죠. 코드를 실행해 보면 어쨌든 init이라는 이 함수가 잘 실행이 될 텐데, 이 함수의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이 같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또는 해당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하고 있는 HTML 문서에서는 init이라는 식별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init이라는 부분은 그냥 최초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데, init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전역 스코프 영역에 작성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얘를 똑같이 중복해서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init이라는 이 식별자는 최초 한 번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역 스코프가 오염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init 때문에 더 이상 init이라는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전역 스코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실행함수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즉시 실행함수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소괄호로 감싸고 얘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코드를 실행해 보면 init이라는 부분은 똑같이 실행이 될 테지만 얘는 한 번 실행이 되고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뭐 전역이 오염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살표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함수 선언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실행하면 init이라는 부분이 실행되면은 차원이 다 실행되면은 문제 없지만, 이 펑션이라는 init을 다시 한번 만들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init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시 실행 함수는 한 번 실행되고 메모리에서 삭제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역 스코프의 오염을 즉시 실행 함수로 사용하면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초로 딱 한 번만 실행되거나 또는 전역 스코프를 오염시키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즉시 실행 함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